내 이름은 이진우. 22살이고 현재 최전방 부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다. 우리 부대는 낡은 통신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임무를 맡았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작업에 다들 지쳐갔지만 묵묵히 삽질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군대란 그런 곳이니까. 특히 우리 부대는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야, 이진우, 거기 케이블 좀 제대로 연결해봐. 또 끊어지면 오늘 안으로 끝내기 힘들다. 내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던 최승호 병장이 말했다. 승호 형은 항상 장난기 넘치는 말투로 말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알았어, 형. 근데 진짜 이 시스템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지긴 하는 걸까? 맨날 똑같은 훈련만 반복하는데. 높으신 분들 생각은 우리 같은 쫄병들이 알 수 있겠냐? 그래도 뭐라도 바뀌면 좋잖아. 맨날 똑같은 것보단 낫지. 승호 형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군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훈련,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사건 사고들. 우리 부대에는 김태준 대위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대위님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휘관으로 유명했다. 훈련 때는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개인적인 면담 시간에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위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감히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졌고 부대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통신병 이진우, 당직사령님 호출이다. 빨리 상황실로 와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상황실로 달려갔다. 상황실에는 당직사령님과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이는 한소령님이 앉아 있었다. 이진우 병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늘 밤 우리 부대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다. 이 임무는 급비사항이니 절대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소령님의 지시에 따라 무전기를 들고 대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정문에서 무전이 왔다. 여기는 정문. 이상한 민간인 차량 한 대가 접근 중이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알겠다. 즉시 확인하고 보고해라. 나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다. 잠시 후 정문에서 다시 무전이 왔다. 신원 확인 결과 부대 내 민간 협력업체 직원이다. 하지만 만취 상태다. 게다가 대위님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대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당장 그 사람 데리고 상황실로 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잠시 후 헌병대 차량이 상황실 앞에 도착했고 헌병 2명이 술에 취한 민간인을 부축하고 내렸다. 민간인은 횡설수설하며 올라리 콘티룬타다. 대위님이 비밀을 말해버렸어. 나한테. 민간인의 말을 들은 소령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헌병대장님, 지금 당장 부대로 와주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나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그렇게 엄격하고 철두철미하시던 대위님이 술에 취해 군사 기밀을 누설하다니. 얼마 후 헌병대장이 도착했고 그는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헌병대장은 민간인을 신문했고 민간인은 자신이 대위님과 술을 마시던 중 대위님이 곧 있을 작전에 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즉시 대위님을 찾아야 해. 헌병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헌병대원들과 함께 대위님의 숙소를 수색했지만 대위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숙소에 계셔야 하는데. 그때 누군가 희미하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대위님 숙소 옆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여기 옆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방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헌병대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헌병대장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대위님이 알몸으로 다른 여군 숙소에서 발견됐다. 나는 헌병대장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평소 그렇게 존경하던 대위님이 술에 취해 다른 여군의 숙소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다. 헌병대는 즉시 대위님을 깨웠고 대위님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헌병대장은 대위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대위님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위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다음날 대위님은 군사 기밀 누설 및 군 품위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대위님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대위님은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 대위님의 징계 소식은 부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위님을 존경했던 나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다. 진우야, 너무 실망하지 마라. 대위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승호 형이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다. 대위님의 몰락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제대를 하고 사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대위님의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에서 민지, 여군, 박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그날 밤 대위님의 말을 듣고 상부에 보고한 사람이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민지야. 너도 잘 지냈지? 근데 그날 일 후회하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물론 대위님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대위님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민지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렇다. 잘못은 잘못이고 책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민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절대 술에 취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대위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 취하지 말자.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나는 제대 후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회사 생활은 군대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군대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는 극심해졌다. 진우씨,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데 같이 갈래요? 팀장이 나에게 제안했다. 나는 순간 고민했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기도 했지만 대위님의 사건이 떠올라 망설여졌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결국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샀다. 딱 한 캔만 마시고 자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맥주를 마셨다. 하지만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두 캔이 세 캔이 되었다. 결국 나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팀장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이진우씨, 지금 어디에요? 왜 회의에 안 들어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빨리 연락주세요. 이진우씨,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어젯밤 술에 취해 팀장님에게 실수를 한 것 같았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았다. 나는 급하게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씨,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나는 팀장님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어젯밤의 실수를 후회하며 다시 한번 대위님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술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술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팀장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어느 날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군대 시절 선임이었던 최승호 형을 만났다. 진우야,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형,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냈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술집으로 갔다. 하지만 나는 술 대신 콜라를 주문했다. 진우야, 너 술 안 마셔? 승호 형이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형, 저는 이제 술 안 마셔요. 나는 승호 형에게 대위님의 사건과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승호 형은 내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술이 문제긴 문제지. 나도 조심해야겠다. 우리는 그날 밤
술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진우야,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힘내. 형도요. 항상 응원할게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절대 술에 취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시간이 더 흘러 나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동료들의 신뢰도 얻었다.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자만하지 않았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했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다. 어느 날 회사 대표님이 나를 불렀다. 이진우 씨, 자네의 능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네. 그래서 자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대표님은 나에게 해외 지사 발령을 제안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해외 지사로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대위님이 계셨던 부대를 찾아갔다. 부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훈련장도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나는 대위님의 숙소가 있던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대위님의 이름과 함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기념비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위님에게 말했다. 대위님, 저는 대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대위님처럼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나 해외 지사로 가게 됐어.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면 꼭 보자. 민지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진우야, 축하해. 꼭 성공해서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민지의 답장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대위님의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